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약세장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 보다 보면은 투자 심리가 붕괴된 경우들을 은근히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조종장이 있고 나면은 시장이 돌아서고 그 조종장이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조종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존하고 이겨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일단 여러분들 당장 주가 차트를 월봉으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뚱맞은데? 왜 그런지 증시 토크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조종장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거의 만 8개월 동안 조종장이 지속되고 있죠. 기간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투자자들은 지쳐가고 있고, 그리고 작년 1월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1년이 넘어가죠. 작년 1월 11일 그때 주식시장 정말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뛰어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해서 삼성전자니 그 외에 현대차니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상 1년 이상 조종장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1월에 급락, 2월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요, 지쳐가고 포기하는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느껴지느냐? 저희 증시 토크 영상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님 수도 조금씩 좀 불안불안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네이버에 카페를 이사했는데 거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포기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러한 현상들 다각도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난 포기하겠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를 경험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전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조종장을 거치고 나면 중요한 기회가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좀 버텼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조종장을 좀 우리가 잘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지만, 혹은 지금 요 위치가 바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하락해서 어느 순간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이 과정은 어떻게 본다면은 중요한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비를 이겨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앞서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단 주가 차트를요, 일봉이 아닌 월봉으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통 주가 차트 보실 때 일봉, 일간 단위 차트로 많이 보시죠? 또는 좀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분봉이나 또는 T 차트를 사용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증권사의 차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한참 이제 T 차트와 분봉 차트에 심취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T 차트 봤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데이터 틱틱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그 이제 데이터 들어오는 거 검토하고 T 차트 딱 움직이는 거 그 반응 보고 그런 거 다 보다 보면 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틱 차트를 보다 보면요, 이게 껌뻑껌뻑껌뻑하고 계속 거래 틱이 발생할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이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졌다. 예, 심장팀하고도 비슷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틱 차트만 보다 보니까, 한 몇 달 보니까, 예,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수십여 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점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차트는 틱 차트에서 분봉 차트, 분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주봉, 예, 요즘 제가 증시 토크 칼럼에 올릴 때는 이제 월봉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는 연봉으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타임프레임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긴 주기, 타임프레임이 긴 주가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하루하루 단위에 어떤 주가 흐름이 그냥 봉 하나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화면상의 차트는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 그리고 월봉 차트를 함께 표시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6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하단부에 일봉 차트 보세요. 요 봉 하나하나에 우리가 봉 하나하나에 일희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죠. 예. 와, 그리고 지금 2월 시장 보면은 이거 폭락장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비록 이제 하반기 이후 조정장이긴 하였지만 보시게 되면은 하나하나 이런 음봉 길게 나올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일봉 차트를 주봉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요, 한 주 동안의 증시 등락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단위로 볼 때는 우리가 1% 지수만 빠져도 이거 폭락장이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을 곱하기 거래일수 해가지고 이게 증폭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월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더더욱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2월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체감상 2월 증시 폭락하고 있네라고 느껴지지만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은 그래도 플러스에 있어요. 즉 요 작은 봉 안에 일봉이 뭐 난리 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든 주가 지수든 차트를 보실 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일봉이 아닌 조금 더 타임프레임이 긴 주봉이나 월봉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종합주가지수 차트 볼 때 연봉으로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편해져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논리적인 분석 자료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요. 두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 분산 투자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십시오. 요거 별 5개. 별이 5개입니다. 아니,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10개. 왜 무조건 분산 투자하라 고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상식으로 잘 알고 계시고, 실제, 예탁원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신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어요. 2009년만 하더라도 6개 이상 종목 보유한 투자자가 13%에 불과했지만, 2020년 연말 기준으로는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세 종목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2009년에 75%대에서 2020년엔 61%로 크게 줄었죠. 즉 집중 투자, 극소수의 종목의 집중 투자는 투자자의 비중이 2020년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10명 중에 6명 이상은 극소수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탁원의 그 2021년 통계치가 요게 이제 3월이 돼야지 나올 텐데 저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분산 투자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집중 투자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 매수한 종목이
예, 뭐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극소수 예, 대형주들만 매수하셨기 때문이죠. 지켜봐야 될 변수긴 합니다만, 자, 어쨌거나 2020년 기준으로도 상당수의 투자자분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집중 투자하면 그 종목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웃고 오를 때마다 예, 심장이 벌렁벌렁 뛰게 되죠. 그 결과 이 종목, 어떤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세 종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메인 종목이 엄청 많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조금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예, 한 종목에 몰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종목에 결혼을 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한 종목에 예, 집중 투자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예, 참 예,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투자 심리를 흔들게 되고 그리고 시장이 무너졌을 때 자칫 큰 낭패를 본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버리는 예,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자산 배분 전략을 반드시 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제가 예, 머리 위에 자주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야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 수 있어. 그거 예, 영상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은근히 잘 안 하시는 게 또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요게 이름이 길고 괜히 어려워 보이니까 또는 이렇게 해서 언제 큰돈 버냐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큰돈 버냐 했다가 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최근 한 반년 사이에 꽤 많이 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뭐 어려운 동쪽 자산 배분이든 아니면은 예, 뭐 단순한 예, 정적 자산 배분 비율이든 비율 전략이든 간단한 방법이든 어려운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들 몸에 맞는 것을 예, 결정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도 어렵다 하신다면 10%만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식 투자 관련한 서적 여러 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0% 안전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은근히 그 주식시장에 오래된 하나의 격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 10%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은근히 큰 버퍼로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지수가 20% 빠졌다. 그러면 10% 안전자산으로 빠져 있으면요. 18%만 손실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 20%하고 마이너스 18%하고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손실률이 발생하더라도 예, 숫자, 앞자리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버퍼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머지 90%의 주식 투자 자금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요 10%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예, 뭐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대가들 보다 보면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이제 뭐 한번 망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이런 분들 은근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 뭐 아예 무일푼으로 갔다가 온 경우보다는 어느 정도는 버퍼를 마련해 놓고 그거 가지고 다시 예, 뭐 종잣돈이 됐든 아니면 디딤돌이 됐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효과뿐만 아니고요. 자산 배분 전략은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죠. 또는 어떤 조건에 맞춰서 예, 비율을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되는 리밸런싱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간접적으로 반복하게 돼요. 예, 시장이 올랐을 때는 주식이 비중이 커졌으니까 일부 팔아서 안전자산. 시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낮아졌으니까 안전자산 일부 빼서 주식을 저가 매수. Buy low and sell high. 예. 이건 이제 투자자들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예, 그 매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요. 뭐 드라마틱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효과, 셰넌의 도깨비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상의 주식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 하더라도 리밸런싱만으로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만으로 전체적인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실천할 투자자는 극소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으셨기 때문에 전체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많으면 한 1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이제 지인들, 이제 주식시장에 오래 계신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10% 많아요. 한 1%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 실천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거 좋은 기회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자산 배분 리밸런싱 또는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재편을,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대다수의 앞서서 10%만 체계적으로 실천한다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90%의 개인 투자자는 지금 시장의 하락을 괴로워하고 그리고 뭐 악재들에 대해서 뉴스나 뭐 이런 거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러한 뉴스들 사실 투자 심리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자, 오히려 이러한 때는요. 금 HTS 한다든가 금 MTS 금알금자죠. 금알금자. 금 HTS, 금 MTS 하시고 그냥 저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유튜브와 칼럼 함께 하시면서 투자 마인드를 강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의 청자님들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의 증시 토크와 함께 힘내주시고 강하게 투자 마인드 잡아가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간 나실 때요, 한번, 네이버에, 러펀드 이성수 카페에, 한번 방문해 주셔서, 성공 투자의, 과정에서 하나의 사랑방처럼 종종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